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크리에이터 1기 이제 교육을 마치고 지금 크리에이터랑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이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큰 용기 내서 여기 5기 경북 크리에이터 사업에 지원하신 거 너무 이제 환영하고요. 이제 일단 뭐 서론 같은 거 말씀드릴 거 없이 바로 이제 진행을 하자면,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현재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홍보 목적으로 하려고 지금 다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업에 되게 탄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마케팅을 하면서 뭐 질적인 부분을 높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 겪은 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배워가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질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테고, 저도 질은 당연히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요즘 워낙 질이나 기본적인 게 다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희가 부족한 점은 마케팅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가 부족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이제 풀어 가시려고 하는데, 혹시 인스타그램이 10,000명은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면은 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창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서브로 두고 인스타그램을 강력하게 주로 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인스타그램 공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혹시 1,000명 정도 쌓아 계신 분들 계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약간 어떻게 여러분들께 그래도 여기 와서 그 추상적인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리려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인스타그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맨 왼쪽에 보면은 제 본 계정, 한마디로 유튜브와 연동이 되어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저를 알려주는 계정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사업 목적으로 이번에 지금 쇼핑몰을 운영한 지 3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구독자들, 시청자들로 이제 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뭔가 같이 공유할 점,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사업에 관해서 뭔가 아는 게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어떻게 컨텐츠를 짤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어떤 컨텐츠로 녹여낼 수 있는지 저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 집 양인데, 얘가 제가 데려온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원래 길고양이였어요. 길고양이에서 이제 가게에서 잠깐 있다가 좀 파양될 위기에 있었던 양인데, 제가 데려온다고 해서 지금 5살이지만 6개월 정도 저랑 같이 살고 있고. 근데 딱 보면 다 각각의 상업적인 계정이에요. 완전히 제 취미로 하는 건 아니고, 누가 봤을 땐 취미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들이고, 맨 앞쪽에는 제가 그 뷰티 패션 브이로그를 다 이렇게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는 뭐 패션이든 뭐 뷰티 제품이든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계정이고, 두 번째는 제 거를 마케팅하는 목적의 계정인 거고, 세 번째는 사실 즐겁게 하려고 올리는 거지만 뭐 고양이 간식이나 고양이 물품, 반려동물의 물품 협찬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업적
본격적인 계정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저를 아마 좀 제 근황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팔로워를 저도 이제 지금 초기 초반 단계에서 키워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지금 계정을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든 지 2주 정도 됐거든요. 쇼핑몰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2주 정도 됐고 얘도 이렇게 업로드 일수가 좀 적지만 계속 해시태그나 이런 거 연구하면서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 계정이거든요. 일단 나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제일 먼저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사업 아이템이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뷰티 컨텐츠로 처음 시작했을 때 단순히 뷰티만 하는 게 아니라 패션이나 뭐 브이로그 이런 쪽 다 다루다 보니까 저만의 카테고리가 좀 폭이 너무 넓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많이 좁혀야 돼요. 많이 좁혀서 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데 주력 카테고리가 나한테 있어야지 되는 구조거든요. 유튜브 지금 시장 자체가 막 이것저것 하는데 잘 되는 경우는 솔직히 연예인들이 가능한 거고 우리는 이제 컨텐츠의 질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균일한 영상들 뭔가 관련 있는 연관이 계속 되는 그런 영상들로 해가지고 해야 돼서 이제 카테고리가 좀 더 그 대분류가 아니라 더 소소분류로 나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컨텐츠를 정할 때도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도 이 카테고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그 제 패션 사업이 좀 많이 도움을 준 건 있어요. 패션 그거에 뭔가 원래 같으면은 그냥 유튜버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그래도 패션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언니가 입는 옷, 이 언니가 뭐 파는 옷, 그 옷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더 깊게 패션 유튜브를 운영하는 걸로 또 입지를 다질 수 있고 이게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 아이템을 유튜브에다가 접목을 시킬 거기 때문에 뭔가 그 사업 아이템이랑 관련 없는 것들은 욕심이 나더라도 다른 걸로 해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약간 뭐 부작용인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신 분, 다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로 생각해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김치찌개 맛집이 있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가 진짜 한 20년 동안 정말 장인으로 유명한 김치찌개였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가 김치찌개, 뭐 참치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 김치찌개만 파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까르보나라가 들어오더니 자꾸 약간 양식에 대한 것도 생기고 일식에 대한 메뉴도 생기고 자꾸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장님들의 욕심이었어요. 나 이제 김치집도 너무 오래 했으니까 한번 내가 더 좋아하는 음식, 잘하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 뻗어나가보자. 이런 욕심에 했는데 솔직히 고객들, 단골 손님 입장으로서는 이 가게가 사장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발길을 끄는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명확한 컨셉을 딱 가지고 유튜브의 그 컨셉을 가지고 나의 캐릭터를 만들다기보다는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뭐 바둑 채널인지 낚시 채널인지 뉴스 채널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가줘야 된단 말인 거죠. 안 그러면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단골 손님이 끊어지면서 알고리즘이 많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컨텐츠 자체를 여러 가지로 뭔가 다양한 시도보다는 자기가 하나를 딱 정해서 카테고리를 하나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점. 일단 제가 하는 컨텐츠들을 말씀드리면서 뭔가 영상의 반응이나 성장세를 같이 설명드리자면 저의 유튜브를 이제 800명인 상태에서 1기 지원을 하고 이렇게 안에 그 강의해주시는 분들 피드백도 들으면서 뭔가 이미지가 뷰티가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때 800명일 당시에는 어떤 걸 했냐면 좀 웃음을 파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 말하면 엔터라고 하죠. 그 좀 말도 많고 웃기고 싶어 하고 영상 편집도 막 두둥탁 막 이런 거 넣고 근데 그거를 저는 사실 지금은 성향이 많이 바뀌었지만 뭐 MBTI라고 치는데 저는 지금 INTP거든요. 근데 그때는 ESF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F는 확실하고 좀 E랑 F에 많이 그거 됐었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웃어주고 뭔가 반응도 좋고 이런 거에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잘하는 것도 많다 생각 들고 그래서 되게 웃겨주고 싶고 내 컨텐츠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웃겼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에 웃긴 걸 많이 했었는데 다들 그거 말고 좀 점잖은 걸로 뷰티로 가면 안 되겠냐. 너 좀 이미지가 뷰티랑 좀 더 가까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약간 일본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제가 고등학생 때도 뭐 친구들끼리 야 너는 어느 나라 사람 같다. 뭐 너는 뭐 국적이 어디일 것 같다.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저보고 좀 일본인 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또 옷을 크게 입는 게 유행이었어서 하나론송이 크게 입는 옷들 알죠? 그게 유행이었어서 그 옷을 입고 이제 등교를 하면은 너 지금 딱 일본인 같아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본 향으로 해서 뷰티를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먼저 받고 제가 만들었던 게 제일 위에 보이는 뷰러 마스카라 저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받고 그렇게 뷰티 컨텐츠를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100만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조회수가 한 1000? 2000? 왜냐면은 이제 그때가 제가 일기 딱 지원했을 때가 800명이었고 교육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한 5,000명 정도까지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제 고정 조회수가 한 1,000명, 2,000명이었는데 피드백을 받기 전이라서 1,000명, 2,000명이었던 거지. 이제 피드백 받고 나서 저렇게 뷰티 컨텐츠를 하고 나니까 한 2만 조회수까지 쌓인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진짜 높다 이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태껏 1,000, 2,000이 나왔는데 2만이 된 거니까 거의 10배 가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막을 달면서 100만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막을 달고 나서. 그 전까지는 자막을 아예 달지를 않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뷰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의 약간 단기 컨텐츠가 아니라 자꾸 알고리즘에 계속 노출되면서 유행만 타지 않으면은 조회가 1년마다 계속 쌓이는 그런 컨텐츠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저걸로 지금 광고 수익도 굉장히 짭짤하게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주변 지인들이 너에게 맞는 옷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되게 잘 입은 것 같아요. 놓칠 수 없는 그런 컨텐츠고 그 다음에는 패션 컨텐츠. 제가 이제 옷을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근데 비싼 옷이 아니라 좀 저렴하게 약간 매일매일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패션 컨텐츠를 시작한 게 이제 저는 그냥 단순히 좋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얘도 패션도 사실 뷰티는 좀 뭔가 컨텐츠에마다
이렇게 조회수가 좀 나뉜다면 패션 컨텐츠야말로 진짜 많이 높진 않지만 뭐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건 매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 컨텐츠 하나 찍어 놓으면 내년 여름에도 또 사람들이 보고 뭐 후내년 여름에도 또 보고 이러니까 그 저 패션 컨텐츠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컨텐츠고요. 장기적인 컨텐츠 사업 아이템이 되어주는 것도 단순히 컨텐츠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제가 쇼핑몰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잡아준 그 영상이기도 하죠. 제가 이 영상을 시도를 안 했었더라면 아마 제가 패션 사업을 아예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저도 공급을 하려면은 오는 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어쨌든 기반을 패션 컨텐츠로 잡아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잡아가는 과정인데도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헤어 컨텐츠. 헤어 컨텐츠는 이건 제가 잘하는 거예요. 아까 옷은 좋아하는 거라면 헤어는 제가 잘해요. 그래서 잘한다고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평소에 머리숱이나 머리 스타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고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약간 생존처럼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컴플렉스가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피부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살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컴플렉스가 하나씩 있으면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보도 계속 더 얻으려고 하고 그거에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도 헤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잘하는 거죠.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형으로. 그래서 잘하다 보니까 유용한 정보가 되면서 저렇게 조회수가 나왔는데 저것도 사실 단기간에 찍은 게 아니라 뭐 1년 동안에는 뭐 10만 조회밖에 안 됐는데 2년, 3년 될수록 좀 굴려지듯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고 제가 잘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가 많이 들어와요. 콜라보 제의 같은 게 제가 잘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같이 해보자. 너의 정보, 너가 가진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랑 공유해보자 하는 콜라보 제의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구독자들의 신뢰도도 상승해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구독하는 데 있어서 구독을 더 잘 누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컨텐츠 나오겠구나. 정보성이 좋은 컨텐츠가 나오겠구나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콜라보를 한 게 기우쌤이랑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우쌤이 저한테 이제 DM으로 그 머리 하는 거 진짜 잘하시던데 저 새로운 컨텐츠 하는데 이런 거 나와서 해줄 수 있겠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컨텐츠 그냥 기회가. 그럼 저는 그냥 네? 하면서 가서 잘하는 거 그냥 하면 되고 뭐 홍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걸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이랑 다이어트 컨텐츠는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유행이라서 했어요. 그때가 여름 전이었는데 딱 이때쯤이었는데 다이어트랑 음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호불호가 전혀 탈 수 없고 남자들도 살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 계실 거고 뭐 아주머니들도 살에 대해 고민 있으실 거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멍 때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감성만 맞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너무 많이 봤고 왜냐면 해외 분들도 그 감성이 있을 테니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거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해외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돼서 좀 사실 트렌드나 그 시기에 맞게 해서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내 제품이 국내 쪽이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밖에 쓸 수 없는 제품이다 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유튜브 안에서 해외를 무조건 끼고 가야 성장률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유튜브를 보는 인원보다 전 세계 그 유튜브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튜브 솔직히 한국 거 아니고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안에서 한국인들만 잡겠다 하는 거는 너무 너무 천천히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타겟을 해야 그래도 성장세가 빠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걸어왔던 길들을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변 분들 그리고 2기, 3기, 4기까지 제가 봐왔을 때 성장하는 뭐 스토리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영상 자체가 저는 이제 친구들 거를 보면서 무조건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기 때까지만 해도 피드백을 줬을 때 제 주관적인 게 더 많이 섞여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3기, 4기 그리고 그 2기 친구들이 성장하는 거 지금까지 또 결과물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친구들의. 우리가 사실 타인한테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 뭐 좀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옷을 입었는데 오늘 머리가 이런데 날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누가 날 보면 어떡하지? 아무도 관심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걸 유튜브에 대입을 해보면 내가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관심을 가지게끔 하려면 스토리가 탄탄해야 되는 거죠.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일단은 썸네일을 보고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꺼버리고 나면은 끝인 거예요. 썸네일은 그냥 디자인만 될 뿐이지 포장지일 뿐이지 안에 내용물이 없다. 당근마켓 가가지고 이제 아이폰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냥 아이폰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사기를 맞은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스토리가 사실상 보면 사람도 친해지는 단계에서 그 속도가 있듯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스토리를 자기가 잡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게 처음부터도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게 잘 잡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되면 되는데 이게 스토리를 짜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솔직히 존버라고 하죠. 이게 좀 느긋함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라는 세계관 안에서는 느긋함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함이 아니라 자기가 차곡차곡 빌드업을 해나가듯이 건물도 하루 만에 뚝딱 아무리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도 하루 만에 뚝딱 되지가 않아요. 뭐 철근도 세워야 되고 시멘트도 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내 컨텐츠가 누구 한 명이 보고 그 누구 한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그 한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난 다음에 다른 영상을 보고 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이게 차곡차곡 눈덩이처럼 쌓여서 알고리즘에 내가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는 거지. 시간이 아예 없는 그 없이 성공을 바라는 거는 좀 힘들고요. 지금까지 다른 기수들도 보면은 되게 단기간에 뜬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은 이미 컨텐츠를 만들기 전부터 자기 살아오는 삶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된 친구들이에요. 갑자기 뜬 친구들을 보면. 근데 그 친구들도 갑자기 떴다고 말을 안 해요. 자기만의 다 시간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영상으로 단순히 그냥 만들었던 것 뿐이지, 이 친구들의 시간과 노력을 단기간에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죠. 그 친구들에게 좀 신뢰가 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내 친구처럼 내 친구가 이렇게 해왔듯이. 사실 침착맨도 유튜브 말고 그 방송 BJ를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의 자리에 온 거거든요. 뭐 침착맨은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알 수도 있는데 그
여자 유튜버들 중에서 보면 제가 사실 이제 그런 BJ들을 많이 봐가지고 여자 유튜버들 중에 어, 도로시라는 먹방 유튜버 아시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다 이제 성장해 오신 분들은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되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어떤 유튜버는 매운 걸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 매운 것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고 영상에서도 뭔가 구독자들과 소통이 되면서 매운 걸 먹으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고 구독자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매운 걸 자꾸 먹게 되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그런 스토리텔링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느긋한 마음으로 너무 급하게 갔다가 뭔가 반응이 안 오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빌드업이 돼야 된다는 점. 이제 자막의 중요성. 저는 사실 이제 매 기수마다 멘토링 할 때 자막을 이제 슬슬 넣어봐야 되지 않겠냐. 영상이 좀 쌓이면은 자막을 꼭 추천해요. 이제 지연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지연이가 채널을 아예 만들기도 전에, 개설하기도 전에 지연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자막을 달고 나서부터 나는 그 처음으로 100만 컨텐츠를 만들어 봤다. 그래서 나는 이게 자막이 제일 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막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자막만큼 제작비가 효율에 비해서 제작비가 가성비가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뭐 영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카메라를 막 100만 원짜리 산다든지 뭐 편집을 뭐 더 잘해보려고 사실 우리가 편집에는 손이 익어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들거든요. 그 장비적으로 퀄리티를 높이려면은 투자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고 뭔가 편집 기술 그런 거에서 들이려면은 시간이 많이 들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일 단기적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자막이에요. 자막이 막 이거 하나 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 하겠지만 그냥 자기가 수기로 자막을 쓴다든지 근데 그런 시간도 없다.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없다 하면은 그 정도의 돈은 앞으로도 봤을 때 언젠가는 그 영상에 자막을 달아야 돼요. 영상에 자막을 어차피 나중에 돼서라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막을 일단은 깔고 계속 그 글로벌 유입자들을 묶어두는 게 낫고 앞으로도 내가 이 영상에 이런 자막이 달릴 거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는 게 낫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막이 제작 비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자막을 장비보다도 먼저 투자했고 기술적인 부분, 편집에 대한 부분보다도 자막을 좀 더 빨리 넣었어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한국인만 보는 게 아니니까 자막이 일단 기본이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달성을 한 게 요 뷰티 컨텐츠인데 사실 제가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못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그냥 그 껍데기만 멀쩡한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새로 영상을 저걸로 뭔가 요즘에 하는 마스카라 이러면서 또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잘 됐어요. 잘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이 하나가 되면은 그거의 최신 버전, 리뉴얼된 버전 하면서 또 컨텐츠를 없던 것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막의 힘이 또 있었다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저렇게 뷰티 컨텐츠를 하면서 그 일본 친구들의 입맛에 너무 잘 맞았나 봐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들이 그냥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줬었어요. 한국 친구들만큼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스토리 나는 평상시처럼 올린 건데 그냥 리태그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많지만 다 가져올 수 없어서 보이는 것만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리태그 해서
응원도 많이 해줬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데리고 있는 고양이, 그리고 여기서도 동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여기까지 뭔가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점들, 유튜브에 관해서 이런 점들로 성장해온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근데 이거 약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저만 너무 주저주저 막 떠들면서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들 이렇게 약간 1대1처럼 얘기해보면서 더 이렇게 상세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지금이 네, 50분이니까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고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이제 저 이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하나하나 다 궁금하셨던 부분들, 뭐 처음 딱 접근법이라든지 막히는 부분들 제가 이제 들어보고 같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좋겠어요. 질문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좋고, 주변 사례들이라든지 요즘 뭐 유튜브 뭐 흐름이나 아니면 네, 그런 거 편안하게 질문 한번 해주시면. 네. 요즘 유희진님 잠시만요. 그 마이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잘 소리가 안 들리고 다른 분들도 같이 들으면 좋겠어서 마이크 따로 혹시 있으실지. 약간 생활이 하나뿐이라는 아, 그냥 질문하시면 하거나 언급만 근데 제가 잘 안 들림.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냥 크게 얘기할게요. 그 유희진님 요즘 컨텐츠를 보니까 네, 이제 브이로그 형식이 가장 많던데 네. 요즘 좀 브이로그만 좀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브이로그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 저는 사실 유튜브를 했던 계기도 되게 돈의 목적보다는 제가 좀 즐겁게 하는 약간 저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재정비 시간이었어요. 그때 유튜브를 하는 기간 동안이 제 사업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브이로그가 막 잘 돼서라기보다는 사실 그만큼 브이로그가 접근성도 되게 낮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초등학생 친구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쉬운 컨텐츠라서 그냥 나 쉬어가겠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만큼 브이로그 자체가 되게 쉬워요. 엄청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만큼 스토리가 진짜 탄탄하고 누군가가 이제 관심 있게 볼 법한 주제로 해야지 잘 되는 거라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이제 좀 저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사실 그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내 거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약간 계속 해왔던 게 있죠. 기존에 했던 뭐 헤어나 뭐 그 뷰티나 패션을 사실 거의 그 비중을 많이 안 뒀어요. 비율을 되게 적게 두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도 사실 그 뷰티나 뭐 패션 쪽은 이렇게 컨텐츠가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업에 사실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브이로그 쪽으로 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 입지는 뷰티 크리에이터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패션 컨텐츠 찍으면서 어쨌든 저도 똑같은 빌드업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도 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더 뭔가가 이제 다져지려면 계속 새로 빌드업이 돼야 되고 그래서 브이로그를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 줄곧 해온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유튜브라는 콘텐츠를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보통 대부분 이제 뭐 나의 브랜드를 뭐 대놓고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뭐 있는 실적 뭐 드러낸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구상을 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추후에 이제 패션 브랜드를 유튜브에 좀 어떻게 노출시킬 생각이신 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평소에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관련성 있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계속 인스타그램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놓고 가는 거는 좀 큰 손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인스타그램의 구조 자체가 좋은 거를 더 많이 보여주고, 뭐, 광고 협찬 이런 것도 해시태그로 달고 나 이런 데서 돈 받고 이거 입었어 이런 시스템 자체가 되게 약간 셀럽이라고 사람들이 느껴. 그래서 확실하게 유튜브를 이용하는 층이랑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층이랑 그 성향이 정말 많이 갈라지거든요. 막 평소에 너 여가 시간 때 뭐 해? 이렇게 했을 때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공유하는 걸 되게 서스럼 없이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 거 공유하는 거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 뭐 비공개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게시물이 진짜 몇 개 없거나 뭐 반년에 한 개씩 올리거나 이런 친구들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자체를 되게 쓸데없는 거라도 어떻게든 막 올리고 싶어 하고 뭐 해시태그도 막 되게 관심 있게 막 다 눌러보고 돋보기도 보고 릴스도 보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는 친구들은 뭐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한다거나 이러면 일단 반감부터 처음부터 들거든요. 아, 이거를 나한테 왜 주입하지? 오히려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 거를 누군가한테 공유하는 것도 굳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튜버가 누가 알려줬다 하면은 나만 알고 있는 거죠. 막 애들한테 가서 야 이거 요즘 이거 핫하대. 이거 요즘 막 어떻대.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하는 친구들 그게 되게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야 요즘 이거 카페 여기 망원동 여기 진짜 예쁘던데 같이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약간 컨텐츠 자체를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이제 컨텐츠를 짠다면은 제 상업을 섞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패션을 하고 있으니까 제 옷 속에는 당연히 나와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제 상업적인 부분은 3할 정도 넣고 그 외에 진짜 구독자들한테 진짜 필요할 만한 것들, 그런 정보성, 누구한테 돈을 받지 않아도 내 진짜 자의적인 봉사라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을 7할로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할 같은 부분은 그냥 뭐 이제 단순히 뭐 그러니까 언급도 안 할 것 같아요. 언급도 안 하고 나는 이거를 입고 나왔고 뭐 쓰고 있는 거를 그냥 넣었고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더보기에다가만 적어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항상 그냥 고정적으로 더보기에 링크만 다는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깔고 가고 그 외의 컨텐츠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직접 사서 내 돈 내산으로 뭐 예를 들면 패션 컨텐츠를 소개하는데 난 단순히 내 옷을 입고 나왔고 가방 소개 영상이다 하면은 내 옷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가방만 딱 제가 이거 얼마에 샀는데 진짜 산 것들 그리고 진짜 써봤는데 좋았던 것들 그런 식으로 컨텐츠에 진짜 더 집중해서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구독자들 간의 구독자와 이제 친밀함, 그 신뢰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막 이게 어떤 건데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약간 숨기면서 알고 보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네? 라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연관 없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가 깨지는 거에 그게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옷을 하다 보니까 뭐 가방, 이제 ACC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아마 풀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은 제 옷 말고도 다른 것도 구매하면서 이제 저는 보세지만 뭐 명품도 컨텐츠 다뤄주거나 아니면 타사 쇼핑몰도 좀 이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오히려 제 거에는 좀 보수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 그런 식으로 빌드업이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까 지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튜브를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이미 그 제품이 인정받았고 많이 뜬 분들이 유튜브를 꼭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제품을 더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점? 이게 그러니까 그 제품의 특성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점이 되게 좋기 때문에 유튜브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쇼핑몰 컨셉 자체도 되게 약간 딱딱하고 뭔가 밝은 느낌이 아니라 좀 어두운 느낌에 더 가까워요. 제가 지금 입은 옷도 제 쇼핑몰 옷인데 그냥 단순히 인스타그램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진만 봤을 땐 되게 괜찮네 뭔가. 근데 무게감 있다. 근데 나랑 안 어울릴 것 같다 싶은데 유튜브 영상에서는 되게 키가 작으신 분들도 이렇게 롱치마 입어도 되게 다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되게 혹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사진으로나 글로써 말 못하는 것들을 유튜브에서는 영상으로 좀 더 풀어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 진짜 빠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뭐 그런 엄청 열려 있고 뭔가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만 진짜 잘 이용하고 공부 조금만 하면은 금방 팔로우도 잘 쌓이고 좋아요도 잘 쌓이고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되게 구조가 엄청 단순해요. 유튜브처럼 알고리즘이 막 어떻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인드 자체도 닫혀있지 않고 열려 있어서 인스타그램도 사실 좀 이 과정 중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저랑 같이 인스타그램 공유 같은 거 좀 하면서 이렇게 새로 만든 계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원래는 유튜브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듣고 왔을 때 대부분 지금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미 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기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학생 상태에서 그냥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걸로 내 목적은 내 물건을 많이 파는 거고 부수적으로 마케팅을 이걸로 이용하고 싶다면은 사실 얘기가 좀 달라지죠. 유튜브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SNS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내 제품에 또 맞는 SNS가 있어요. 틱톡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막 엄청 또 플랫폼이 되게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딱 하나로만 묶을 순 없고,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도 되는 반면에 유튜브는 약간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MBTI에서 네. 원래 E셨는데 I로 바뀌셨다 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게 약간 유튜브에 영향이 있으신 건가요? 하시면서? 그거는 원래도 반반이긴 했어요. 원래도 E랑 I랑 좀 반반으로 나왔었었고, 되게 제가 뭔가 효율을 좀 그래도 추구했었던 편이라서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밖에서 외부적인 활동을 엄청 많이 하면서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이게 안에서 뭔가 내 컨텐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성향이 밖에 나가면 좀 괜히 기빨리고 그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가 부정적인 영향으로 된 건 아니고 좀 더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사람 만나면서 뻗어나갈 에너지를 자꾸 안으로 자꾸 묶어두게 되면서 지금도 약간 아이가 60? 너무 막 치우치지도 않았고 원래도 좀 반반이었었어요. 네. 네. 업로드 주기에 대해서 업로드 주기. 이거 굉장히 저는 사실 이거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 그래도 느끼셨을 거예요. 느끼셨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까봐 얘기를 좀 되게 고민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800명일 때 뭔가의 하나의 탁 컨텐츠 기발한 컨텐츠 하나로 이제 10만 찍고 20만 찍고 이렇게 탁 갔기 때문에 사실 그 800명도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만든 게 8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첫 개설하고 나서의 푸시는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컨텐츠가 좋아야 그 푸시를 더 받고 뭔가 새로운 유입자를 더 그 응원을 해주는 거지. 사실 저는 800명에서 거의 유튜버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유튜브 입장에서는 그때도 딱 이랬어요. 잘 업로드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때는 또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유튜브를 거의 한 3달 정도 놓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사실 자신 있죠. 왜냐면 저는 그런 잠적된 기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 번 이렇게 변곡점이 되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은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탁 튀어 오를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딱 가져오면은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구독자 유입이 될 거고 또 그 빌드업에 맞춰서 내가 여유만 있으면 이렇게 또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급한 마음 먹지 않고 컨텐츠의 질을 위해서 약간 여유 있게 올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 콘텐츠들 효과가 좀 있다고 아니죠. 지금 구독자 대비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잘 됐었던 영상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닌 영상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영상들이 일단 좋아하는 포인트를 제가 잘 긁어줬던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제 패션 영상을 하면서도 완전히 이제 제가 제 영상을 주로 보는 시청자층을 바꾸고 싶은 것도 있어요. 바꾸고 싶은 것도 있는 게 지금 기존에 저를 많이 봐줬던 분들은 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가 뭐 헤어 꿀팁이나 아니면은 어디서 산 옷들 뭐 메이크업 꿀팁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셨던 거지 제가 파는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닌 거죠. 그냥 시청자일 뿐이지 구매자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제 주변의 크리에이터 분들도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걸 이제 슬슬 시작하세요. 이미 다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그 말은 즉슨 유튜브를 진짜 단순히 마케팅 목적으로만 좀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취지가 있거든요. 이게 평생 직장은 없기 때문에 유튜버라는 이 단어도 사실 그냥 좀 유행어라고 생각해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냥 유행어. 그래서 자기 거를 다 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시청자들이 그 제 영상을 그냥 재밌게만 보고 사진 않는다면 뭐 의미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를 사실 막 머리를 쓰면서 전처럼 막 뷰티나 다른 뭐 메이크업 그 패션 영상처럼 막 머리를 엄청 쓰면서 컨텐츠에 대해서 연구를 한 영상이 아니라 나의 일기?
그냥 되게 진짜 편안하게 거의 수험생처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회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언제든 또 오를 수 있는 게 유튜브 조회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나 왜 안 뜨지? 나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언젠가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곡점이 너무 많았으니까 되게 지금은 여유 있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좀 조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되게 삶을 오래 사신 분들, 막 할아버지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꼭 그 말씀 하시는데 가만히 냅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더 젊었을 때 아마 저처럼 막 돈 이렇게 투자하고 오르고 내리고 막 파란 맛 보면서 불안해 하셨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를 건 어차피 오르게 돼 있더라는 걸 아니까 그냥 되게 여유로우세요. 근데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재테크를 하니까 그 파란 맛이 좀 두려운데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비트코인도 넣어놓은 거 지금 한 70% 깎았어요. 근데 꼭 가만히만 두래요. 그래서 불안은 한데 여러분들 보는 심정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됐던 것도 뭐 정체되기도 하고 안 됐던 것도 갑자기 어느 순간 몇 년 뒤에 보면 잘 돼 있던 것도 있어가지고 별로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잠깐 지금 2개월 동안 이렇게 뭐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불안하지가 않고 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 돌아만. 내가 잘 지내고 잘 준비해서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하실 때 사실 막 이런 엄청 불안할 텐데 그런 마음보다는 왜냐면 이게 유튜브가 진짜 반응 속도가 정말 느리거든요. 정말 느리고 느린 거에서 반응이 안 나오니까 내게 잘못됐나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잘못된 거 없고 계속 여러 가지로 노출이 그냥 계속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출만 안 됐다. 내 거는 잘 된 건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안 될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영상이 좀 그렇긴 하다. 이러면은 좀 바꿔야 되긴 한데 주변에서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면 내가 그냥 단순히 노출만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노출이 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SNS도 이용해 보고 뭐 해시태그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막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로드 주기에 대해서나 컨텐츠의 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렇게 좀 걱정은 안 하는 편이에요. 이게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 쇼핑몰 기다려 주신 분들로 인해서 수익이 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제가 준비한 것들이 좀 나의 망상이었고 허망한 거였을 텐데 어쨌든 수요가 있고 이걸로 또 새로운 구독자들 내가 기존에 했던 거랑 또 다른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면 한번 탈바꿈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뭔가 뭐야 되냐 약간 그 멘탈이 나고 이런 건 없는데 여러분들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초창기 때 채널 한참 커갈 때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의지랑 현재랑 차이 이런 게 그 차이. 네,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똑똑한 질문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 유튜브는 사실상, 이렇게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UCC 플랫폼이었어요. 뭐, UCC가 싸이월드에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넘어오면서 페이스북에서 뭔가 사진으로 풀어낼 수 없었던 거를 유튜브로 이렇게 컨텐츠화 되면서 그때 지금 활동했던 크리에이터들, 잘 나갔던 크리에이터들이랑 지금 또 크리에이터들, 핫한 크리에이터들이랑 또 결이 많이 다른데 그때는 진짜 뭘 해도 잘 됐던 때였어. 뭘 해도 어떤 거 올려도 그냥 자기 막 아무거나 올려도 너무 잘 됐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업로드 주기 같은 게 사실 많이 중요했었는데 유튜브도 그런 건 있죠. 제가 업로드 주기를 만약에 2달 동안 쉬었다. 이러면은 2달의 제곱으로 뜨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뭐 한 일주일 건너뛰었다. 이러면은 좀 더 빨리
그 이제 하는 만큼 하면은 빨리 이제 또 오를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도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해온 사람들을 계속 알고리즘에 굴려주지. 이게 채널 자체가 뭔가 지금 뭐 난리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엄청. 막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영상을 올리면은 알고리즘에 노출되겠지만 성적으로 매겨지거든요. 채널이 잘 되고 있는 영상이다. 그 채널이다. 좋은 채널이다. 이렇게 성적이 매겨지고 있는 와중에 영상을 계속 올리면 그걸 알고리즘에 태워주겠지만 영상을 좀 쉬어버리면 그 채널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겠죠. 뭐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약간 더디다라고 해버리던지 이렇게 채널에 좋은 영향이 어쨌든 되지는 않아요. 근데 돌아올 수는 있다는 점. 왜냐면 제가 6개월 정도 쉬고 다시 돌아와서 42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진짜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죠. 진짜 컨텐츠를 정말 좋은 거, 뜰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공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기는 하죠. 좀 더 머리를 써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될 것들을 계속 꾸준히만 올린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잘 만든 영상을 6개월 동안 쉬고 난 다음에 올리면은 한 1년 뒤에 잘 될 건데 다음 주에 바로 올리면은 바로 다음 주에 효과가 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건 있죠. 근데 내가 진짜 잘만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든다 하면은 전 사실 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브이로그 촬영하실 때 그 장면이나 구도별로 이렇게 정해둔 시간이 있으신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그냥 구도별 장면별로 계속 촬영을 틀어놓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네네네. 만약 그냥 틀어놓는 거면 거기 분량이 되게 많아질 텐데 거기서 포인트 빨리빨리 뽑아내는 거? 네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찍어두는 것도 있고 되게 길게 찍어 놓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뽑아내는 부분은 행동이 많이 보이는 거? 예를 들면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도 이렇게 좀 정자세로 하잖아요. 뭐 공부 브이로그를 하는데 정자세로 하는데 지우개 닦는 부분이 액션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그 부분을 넣는다든지 영상 안에서 액션이 커지는 부분을 넣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액션이 많이 들어가는 걸 어쨌든 지루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뭐 액션이 좀 있는 것들로 이렇게 뽑아서 넣는 편이에요. 또 좀 길게 찍진 않고. 네.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브랜드 마케팅으로서 활용을 하실 텐데 네네. 뭐 다른 유튜버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어떤 컨텐츠를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제가 콜라보를 한다면 사실 딱 이 사람이랑 콜라보를 해야겠다는 없는데 최근에 미읒이라는 그 뷰티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분도 딱 뷰티 유튜버라고 할 순 없고 그냥 쇼핑몰 사업이 주 컨텐츠고 주 자기 직업이고 부수적으로 유튜브에서 그 자기 사업을 이렇게 컨텐츠화 시키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게 봤던 컨텐츠가 자기 동생들이나 아니면 옷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거나 옷에서 관심은 있는데 좀 못 입고 자신이 없는 친구들한테 약간 자기 옷들로 선물해 주면서 룩을 스타일링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컨텐츠화 시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저는 뭔가 대표 크리에이터 엄청 높은 크리에이터를 딱 잡기보다는 이제 제가 베풀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이제 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제가 딱 누구랑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컨텐츠들을 이러한 출연진이랑 하고 싶다라는 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 장점들을 뭔가 극대화시킬 수 없고
이 사람의 장점에 묻힌다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생각이. 이 사람이 옷 더 잘 입는데 내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막 60만 명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진짜 잘 입어. 그래서 내 옷을 가지고 와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더 뭔가 번지르르 해 보여. 난 내가 단독적으로 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비교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랑 있었을 때는 더 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억지로 이거 좋다 어쩌다 하는 느낌이면 저는 솔직히 오히려 반감이 들 수도 있다 보거든요. 신뢰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사업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취향이 많이 갈리는 거라고 하면은 그 제품도 그 취향에 정말 맞게 나랑 뭐 같은 내가 말해 제품 가습기 그런 사업을 한다. 근데 무조건 그 기기 리뷰하는 그 분한테 가가지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가습기를 한다고 한들 전혀 효과가 없어요. 같은 기기지만 같은 기기 리뷰를 하지만 이분은 노트북 평소에 하는 분이고 가습기는 너무 생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제품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뭐 인테리어나 소소하게 이제 집에서 뭐 이거 속닥속닥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차라리 컨텐츠가 다르더라도 하는 게 낫지. 이게 진짜 그 감성이 맞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품군이 맞는 게 아니라 감성. 난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면 아예 차라리 좀 제가 옷을 하는데 내가 집에서 입을 만한 옷들을 한다. 그러면 패션 유튜버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집에서 뭐 컨텐츠를 하는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한테 뭔가 콜라보를 한다든지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가 있거든요. 같은 패션보다. 그렇게 좀 더 여러 그 주변의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너 감성은 살짝 이런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콜라보 할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이제 유튜브도 결국 구독자들이 이제 시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 대한 시청자들이 이제 댓글을 남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혹시 유이즈님은 평소에 그런 그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궁금해요. 소통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사실 제약은 두지 않고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편이에요. 저는 막 댓글을 일일이 하나하나 막 세세하게 달거나 뭐 DM 같은 거 답장을 잘해주거나 그런 편이 아니라서 그게 더 스타일에 잘 맞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영상에서 언급해줘요. 댓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봤다. 그래서 한번 해봤다. 이렇게 꼭 댓글에서 말해줬던 거를 영상으로 최대한 많이 해주고 말해주려고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봤다고 DM이 온다든지 아니면 댓글로 그거 제가 말한 건데 이런 식으로 꼭 말씀을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소통법. 네. 방법의 중요성 아까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서는 영어 자막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영어 저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자막 서비스가 자메이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컨텐츠 플라이인가? 그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한 번도 써보진 않았고 사실 둘 다 금액 차이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자메이크는 좀 포인트형이고 컨텐츠 플라이는 이거 뭐 언급해주면 할인해준다 이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둘 다 좀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메이크 쓰면서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 자막이니까 그게 또 서비스 이용할 때 뭐 영상 안에서 음성으로만 자막 번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 돼 있는 거를 자막 번역할 것인지 뭐 선택사항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영어랑 일본어를 그 번역 맡기고 있어요. 유튜브 네. 자체 채널에서 골라서 아니면 이 영상 자체에 넣어주는 자막이요? 그것도 이제 연동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 유튜브 영상 링크를 긁어가지고 복붙해가지고 하면은 걔네가 알아서 넣어줘요. 신기하게도 알아서 넣어줘서 뭐 따로 후작업할 필요는 없고. 네. 저 안경 뒤에 분.
잘 안 들리는데. 네? 아, 네. 지금 네. 아니 그 좀 멀리서 할게요. 죄송해요. 네, 아니 그 처음에 영상을 네. 원래 여기 아카데미 오시기 전에 하셨다고 그 채널을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에서 지금 뷰티 크리에이터로 조금 영상 방향이 좀 바뀌셨는데 그 이전 영상은 유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비공개를 하셨는지. 네, 완전 비공개했고,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전 영상에 대해서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무조건 노력형으로 바꿔야 되는 편이라 잘하는 것도 많았어요. 사실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 노력형으로 잘 어떻게든 해보이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전 그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컴플렉스들을 개선하는 걸 좋아해서 제 스스로도 잘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객관적으로도 너 그거 잘한다라고도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다 녹여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 거니까.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출입이 없고 진짜 나만 들어가니까 그냥 내 미니 홈피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근데 하나는 뜨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냥 막연히 내 감정통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뜨고 싶기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컨텐츠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발렌타인데이 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로 초콜릿 만들기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이상할 거 없죠. 그 다음에는 내 차에 워셔액 넣는 법. 갑자기 진짜 뜬금없어진 거. 또 더 뜬금없는 거는 이마트 하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워셔액은 그 카카오 프렌즈 초콜릿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이 10대 여자애들이 그래도 볼 법 하잖아요. 귀엽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봤는데 다음에 올라온 워셔액 넣는 법을 과연 볼까요? 아무도 안 보죠. 근데 그거에 채널에 엄청 많은 큰 영향을 끼쳤고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800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제 뷰티도 하고 헤어도 하고 패션도 하고 음식 다이어트 이런 거를 다 하면서도 40만 명이 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도 카테고리가 너무 많이 나뉘잖아요. 근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10대, 20대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좀 힘들고 그렇게 해서도 좀 힘들고 10대, 20대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인싸인 여자애가 있고 아싸인 여자애가 있고 남자친구 있는 여자애가 있고 없는 여자애가 있고 되게 성격이 밝은 애가 있고 좀 침착한 애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감성이에요. 그냥 그 감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분명히 저는 좀 되게 집에서 집순이처럼 노는 거 좋아하는데 밖에서 이제 술도 좀 하고 놀고 음악 크게 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남자애랑 더 잘 맞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노는 집순이 남자애랑 넷플릭스 보는 게 더 잘 맞지 이게 성별 차이가 아니라 예전에는 성별로 그렇게 나뉘어도 잘 뭉쳤는데 지금은 워낙에 많은 채널들과 워낙에 많은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비슷한 유사 채널도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 이게 감성으로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묶을 수밖에 없다 봐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채널 예전 컨텐츠들은 다 비활성화 시켰고 비공개 시켰고 차마 지우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받고 네. 아까 카테고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일상 브이로거가 되고 싶은데 그 일상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브이로그에서도 주제가 카테고리가 몇 가지야 될지. 일상에서도 네. 이게 사실상 저도 브이로그를 많이 보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일상에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없으면은, 이게 카테고리란 게 어쨌든 구독자 간의 공감대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학생이다 하면은 학생 친구들이랑 되게 공감대가 잘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거에 좀 중요성을 느꼈냐면, 제가 그냥 브이로그를 했을 때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뭐 그냥 준비 과정일 때, 저는 준비 과정이니까 좀 프라이버시하게 가고 싶어서 저 이런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느 때처럼 누가 보면 진짜 백수같이, 그 고양이랑 노는 그냥 백수 같은 느낌이 엄청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백수가 없어요. 없고 뭐라도 알바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백수가 없다 보니까 저랑 공감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카테고리가 백수인 거죠. 그러니까 공백. 제 카테고리가 공백인 상태에서 브이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연이 같은 경우에도 일상인 것 같지만 요리가 90%거든요. 그 안에서 일상인 부분들을 진짜 조금 그냥 아주 맛배기처럼 보여주는 거지, 연결점처럼 그냥 보여주는 거지, 요리를 주로 이루기 때문에 그냥 요리 브이로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패션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도 그게 조금 더 많이 묻어날 거고, 컨텐츠도 패션이랑 뷰티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치게 될 건데, 이렇게 내 일상에서 어떤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좋았던, 재밌게 봤던 브이로거가 간호사 브이로그? 간호사 브이로그는 제가 제 친구들 주변에도 간호사들이 되게 많고 그 직업에 대해서 생활이 어떤지도 잘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봤었고, 아니면은 그 사입 브이로그, 뭐 쇼핑몰 브이로그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의 제가 친근감이나 공감대가 좀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지. 저도 사실 음식이 제 영상에 들어가긴 하지만 음식 브이로그를 그렇게 재밌게 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는 봐요. 일본 음식 브이로거, 일본에 사시면서 하는 분은 봤는데, 왜냐면 일본 구독자가 많고 저도 평소에 일본 컨텐츠를 많이 즐겨봤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 일본 음식들 중에 보면 도라에몽 뭐 모양의 뭐도 나오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 취향이라서 봤던 거지, 막 음식 브이로그를 되게 재미있게 즐겨보진 않았어서 그랬고, 그냥 일상을 담기에는 내 인생이 진짜 다사다난 험난하고 스펙타클하지 않으면, 막 진짜 스펙타클하신 분들은 암환자 브이로그 이런 것도 하는데 나의 이런 심심한 인생을 어떻게 그분들을 감히 이겨낼 수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밝더라도 막 복권 당첨 브이로그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막 잘되고 승승장구 하더라도 뭐 인생이 다사다난하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한 일상 브이로그는 조금 힘이 덜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